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비수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들 한번 띄워주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If I can't have you, I don't want you to have anyone. 네, 여러분 잘 보고 왔나요? 네, 맞아요. 이번 시간에 우리 등비수열 배워볼 거예요. 등비수열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등차수열과 등차수열 합공식까지 배워봤는데 우리 등차수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쌤이 주제 이번엔 4가지 들고 왔는데 첫 번째 주제로 자, 등차수열 한번 복습하고 갈게. 자, 등차수열이에요. 얘들아, 등차수열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해준 그 예 하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3부터 시작해서 자, 7, 11, 그 다음에 15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첫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플러스 4가 되겠다 바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항에서 3항 넘어갈 때도 플러스 몇이 된다? 네, 그래요. 자, 플러스 4, 마찬가지로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수는요, 앞에 항과 뒤 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차가 더해진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을 얘기할 때요. 첫 번째, 자, 등차수열입니다. 자, 이런 식이 이제 나오면은 자, 이제 등차수열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식의 형태 이렇게 될 거야. 자, A예요. M 플러스 1은 자, AN 플러스 D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AN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 항,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뒤의 항인데 앞에 항에다가 D를 더하면은 뒤의 항이 되는군요. 알 수 있고 D를요 우리가 이제 공차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그 공차.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앞에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은 뒤에 수열이 된다. 알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뭐냐면은 등차 수열 1반항이에요. 자, 얘들아 혹시 외우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 자, 도와줘 얘들아. 자, AN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자, 시작. 네, 그렇죠. 야,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 자,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외우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거기다가 선생님이 팁으로 적어준 것도 있죠. 어떤 얘기 했냐면은 항 사이의 관계 얘기도 했어요. 자, 항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요. 자, A에 K가 있고 그 다음에 A에 L이 있어요. K번째 항이 있고 L번째 항이 있으면은 얘는 그냥 K-L에 D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지. 엘리베이터 비유를 해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얘기도 했었고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은 이제 등차 중항이지. 자, 등차 중항 이렇게 써볼게.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요, 자, 가운데 거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다, 혹은 평균이다, 센터다. 자, 다 같은 말로 표현해 줄 수가 있었을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들의 관계로 얘기하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AN 플러스 1이라는 건요, 자, 2분의 자,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등차 수열이구나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등차 수열이면은 이 등차 중앙에 이 성질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등차 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 자, 이거 챙겨두고 가도록 합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등비수열 할 준비가 됐어. 자, 등비수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이야. 자, 등비수열 볼 건데, 자, 등비수열도 우리가 이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겠죠. 자,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 한자의 의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은, 자, 같다. 뭐가 같냐면은 비율이 같은 거야. 자, 비율이 서로 같아지는 거야. 자, 불을 안 켜서 불 켜고 할게요. 자, 비율이 같다는 거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등비수열이라는 건요. 자, 비율이 같은 수열인데 어떤 비율이냐면요. 자, 항들 사이의 비율이 같아질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얘는 이런 얘가 있지.
자, 보면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있고요. 그 다음 8이 있고 쭉쭉쭉. 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그럼 항들 사이의 비를 볼 건데 비를 본다는 말은 뭐가 곱해졌냐 그걸 본다는 거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로 갈 땐 얘들아 뭐가 곱해진 거야? 자, 시작. 그치? 여기에서는 자, 이제 곱하기 2가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처럼 우리가 등차수열한 것처럼 생각해 보면요. 자, 앞에 항과 뒤에 항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아, 뒤에 항이라는 건요. 자, 뒤에 항이라는 거는 보니까 앞에 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뒤에 항이 구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제 수학적으로 바꿔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바꾸냐? 뒤에 항이니까 자, A에 n 플러스 1. 자, 이렇게 처리합시다. 그럼 앞에 항이니까요. 이거보다 하나 앞에 있는 자, AN 처리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1을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공비라고 부를 건데 자, R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R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공비다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은요. 앞에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은 자, 다음 항이 되는 거예요. 앞에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은 다음 항이 된다. 자,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등비수열은 이제 공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나열이 가능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도 D가 공차가 양수이면은 이제 증가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음수이면은 감소하는 형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도 공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나열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R이 마이너스 2.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만약에 첫째 항이 1이라고 생각하면요. 자, 공비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나열되는 거는 자, 마이너스 2 곱해주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8. 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면은 양수, 음수가 번갈아서 나오겠다. 자, 우리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공비가 3분의 1, 자, 1보다 작은,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형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을 자, 3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 곱해주시면요. 다음 항은 자, 1이고요. 자, 다음 항은 곱하면 되니까 자, 3분의 1, 다음 항은 자, 9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0이랑 1 사이의 값이 곱해져가지고 자, 이렇게 나와질 수도 있겠다. 자, 알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공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자, 공비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첫째 항이 5라고 생각하면요. 자, 5에다 1을 곱해지는 거니까 5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원래 있던 앞에 있는 거에다가 공비만큼 곱하면은 다음 항을 구해낼 수 있다. 자, 그거를 순차적으로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 등차수열 한 것처럼 등비수열에도 첫째 항이 중요하게 될 거야. 첫째 항이 1이고요. 첫째 항이 3이고요. 첫째 항이 5인데 어쨌든 첫째 항이 기준이 돼 가지고 자, 우리가 그 공비를 이제 곱해 주겠다. 자,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첫째 항과 공비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얘들아 어디다 써두면 되냐면은 자, 우리 똑같이 짝을 맞춰서 쓸 거예요. 자, 131페이지. 자, 131페이지 보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있지? 거기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써봐. 자, 이렇게 써두세요. 자, 등비수열 핵심. 자, 마찬가지야. 등비수열의 핵심도 우리가 첫째 항 A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이 중요하다. 자, 이 정도만 써두면 될 거야. 자, 그 일반항 공식 밑에다가 이거 써두세요. 등비수열의 핵심은 첫째 항과 공비가 중요하다. 자, 이 정도 써면 될 것 같아. 자, 계속해서 131페이지에 있는 일반항 공식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반항 공식은 자, 이런 공식입니다. 자,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이야. 등비수열 일반항. 수열은 결국에는 일반항을 찾는 싸움이에요. 일반항을 찾으면요. n자리에다가 1, 10, 100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은 모든 항을 찾아낼 수 있잖아. 근데 등비수열도 굉장히 특이한 수열이라고 자,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자, 결론부터 쓰고 시작할게.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은요. 어떻게 되냐? 자, AN은 자, A 곱하기 R의 N-1 R의 N-1제곱 자,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데 활용할 수 있으시면 돼요. 여기서 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명 중요하지 않고 얘를 외워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계산이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계산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증명 한 번만 딱 하고 넘어갈게.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가볍게 들으면 된다. 증명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우리가 항 나열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항은요, 자, 첫 장이니까 그냥 A 써주시고요. 두 번째 항은, 자,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R, 공비만 곱하면은 다음 항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R 써주시고, 자, 하나 더 써보면은 A 세제곱은 AR이 원래 앞에 항이었잖아. 거기다 R을 하나 더 곱하니까 제곱.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항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여기 오른쪽 아래 1이 있을 때는요, R이 하나도 없고 0개고, 2가 있을 때는 1개, 3이 있을 때는 2개니까 n개 있을 때는 n-1개겠지. 자, 그래서 가볍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비수열 일반항에서, 자, 등비수열의 핵심은 첫째 항 A, 그 다음에 공비 R이에요. 자, 이 두 개를 먼저 찾아가지고 일반항을 구하고 n자리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낸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예제는 좀 넘어가고요. 132페이지 볼래? 자, 132페이지에 문제 2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 2번에 1번만 풀어보자. 자, 우리가 구하는 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일반항 AN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항 A는 -5 이렇게 되고, 자, R, 공비는 자, 3 이렇게 됩니다. AN 구할 건데, 얘들아, 한번 따라해보자. 이 공식 외워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 시작. 자,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얘들아, 따라해야지 이게 외워진다. 다시 시작. A는 A의 R의 n-1제곱. A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외웠으면은 사실 여기 자리에다가 -5와 그 다음 3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자, 대입해 볼게요. 자, 그래서 AN은 -5 그대로 써주시고요. 3 그대로 써주고 n-1제곱. 자,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문제 3번도 가볼게. 자, 문제 3번. 자, 어떻게 돼 있냐? 첫째 항 A가 64고요. 자, 그 다음에 공비 R이 자 4분의 1이에요. 자, 그랬을 때 등비수열이네. 다음에 답하세요. 자, 1번. 자, 세 번째 항을 구하라 했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3. A3을 구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구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 자, 볼게. A3이니까 사실 일반항 n자리에다가 3을 넣는 거야. 자, 그래서 넣어주시면요. 자, A 곱하기 R의 제곱. 자, 3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3보다 1이 떨어진 2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1 해줬으니까요. 자,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A는요 64였고, 자, R 제곱인데 4분의 1의 제곱이죠. 자, 16분의 1이에요. 자, 계산해주면은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계속 볼게. 자, 그러면은 문제 3번에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뭐냐면은 1024분의 1은 몇 항인가? 몇 항? 자, 이렇게 쓰자. 자, 여러분 몇 항인지를 구하려면요. 자, 일단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역추적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자,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일반항 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N인데, 자, 일반항은 아까 공식이 있었지. 공식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대입해 주시면요. 자, A가 여기 있는 거 써야 되지. 자, 64 곱하기 R은요. 4분의 1에 자, 전체 n-1제곱이에요. 자, 이게 1024분의 1.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넘겨주고요. 넘겨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64 곱하기 1024라는 건요. 자, 4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계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자,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다 바꿔볼게. 64는 얘들아 2의 몇 제곱이지? 자, 2의 6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1024는 2의 10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요 얘는 2의 제곱의 전체 n-1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분모만 다시 지수에 있는 것만 다 써볼게. 이건 합쳐지잖아. 그래서 16은
2배의 n-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약분하면은 8이죠. 넘겨주면 되니까 n은 9. 그러니까 제9항. 자, 이렇게 쓰자. 그래서 1024는 제9항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반항을 구해준 다음에 그 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역으로 몇 항인지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볼게. 자, 문제 4번은 자, 이렇게 돼 있어. A3가요. 자, A3 세 번째 항이 자, 2분의 25고요. 그 다음에 자, A6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500이다. 자, 일때 우리가 구하는 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AN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비슷하게 풀어낼 건데, 자, 우리가 A3잖아. 그럼 3을 넣어가지고 관계식 하나 얻어내고 6을 넣어서 관계식 하나 얻어낼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 넣어볼게요. 자, A3는요. A에 R에 3 대입하니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2분의 25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6을 대입하면은 자, A에 R에 6 대입했으니까 자, 5는요. 자, 마이너스 12,500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시계 구조를 볼 건데 우리가 보니까 미지수가 첫째 항이랑 공비 미지수 2개고요. 그다음 식도 2개이기 때문에 연립하면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거야. 자, 연립하는데 자, 밑에서 위를 자, 다시 밑에 거를요. 자, 위에 걸로 나눠 줄게. 자, 나눗셈을 하면요. 자, 좌변을 보면은 R5제곱 나누기 R제곱이니까 지수에서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R3제곱.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남은 거는요. 자, 마이너스 12,500인데 곱하기 역수로 생각해 주자. 자, 25분의 자, 2.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좀 더 계산하면은 자, 얘는 좀 더 계산하면은 자, 2 곱하면은 25,000이잖아. 그럼 25가 되니까 얘는요. 약분에서 같이 없어지겠지. 자, 그래서 10 이렇게 남으니까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남을 거다. R은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밖에 되지 않으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게 자, R이라는 건요.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10을 어디 넣어주냐? 자,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역으로 대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대입. 그럼 이제 좌변이랑 우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A 곱하기 R 제곱이니까 R 제곱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10 제곱이니까 100이죠. 은 2분의 25.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25로 나눌게요. 자, 4고요. 4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자, A는 자, 내려가면은 8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요. 자, 우리가 AN 바로 작성할 수가 있겠다. 자, AN은요. 자, 그래서 A 먼저 써주시고 자, 8분의 1이지.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10이지. 자, 마이너스 10에 N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미지수 2개일 때 식도 2개이고 그래서 A와 R을 둘 다 구해낼 수 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칠판 정리하고 자, 다음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제 팁을 하나 써줄 거예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자, 등비 수열에도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 자, 비슷하게 한번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게. 자, 팁이에요. 자, 항 사이의 관계다. 항 사이의 관계. 자, 항 사이의 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 때 얘기를 먼저 해보자. 등차 수열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등차 수열 때는 자, 만약에 우리가 A의 K번째 항이랑요, 그 다음에 L번째 항을 빼면요, 얘는 그냥 K-L의 D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개념으로 설명했던 거잖아. 자, 그래서요, 등차 수열은 봤을 때 이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변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에도 되게 비슷한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 자, AL로 나눌 건데요. K번째 항을 L번째 항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R을 쓰는데 공비의 오른쪽 위에 K-L이 지수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것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고 K 대입하고 L 대입한 다음에 나눠주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계산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면 되게 유용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자, 한번 보자.
자, 우리가 A6을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을 자, 두 번째 항으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보자마자 얘가 등비 수열이라면은 얘가 R의 4제곱 바로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A의 6제곱이라는 거는 자, A 두 번째 다시 A의 여섯 번째 항은 자, A2에다가 자, R의 4제곱만 곱해주면 되겠다. 되겠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느낌을 생각하면 이런 거야. 6층에 있는데 자, 2층 내려간 거야. 그럼 당연히 4층이 되겠지. 아니면은 내가 6층 가고 싶어요. 그럼 2층에서 4층만 올라가면은 6층이 되겠다. 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계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 필기를 해 두세요. 132쪽에 필기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빨리 이야기하고 빨리 맞춰보자. 마지막 주제예요. 자, 등비중앙이지? 등비중앙. 등비중앙은 이제 사실 이제 등차중앙이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그 얘기한 것도 비슷하게 얘기할게. 자, A가 있고 X가 있고 B.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X를 A와 B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자, 그게 등비중앙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등비수열이니까 B가 일정할 거란 말이야. A에다가 R을 곱하면 X가 되고요. X에다가 R을 곱하면 B가 될 거야. 자, 그럼 어차피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우리가 분수식으로 한번 볼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A분의 X라는 건요. 자, 그 X분의 B랑 같아질 거예요. 비율을 나타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X라는 거는 그러니까 넘겨주면은 제곱해주면은 A, B가 되겠다. 바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등비중앙은 이걸로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X 제곱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요. 자, A, B 양변에 있는 거를 곱한 거랑 같아진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보통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나타냈냐? 이렇게도 많이 나타내. 자, A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요. 자, 가운데 항이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은 앞에 항, 자, AN, 그 다음에 뒤에 항, AN 플러스 2. 두 수의 곱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과 같아진다. 전부 다 이제 등비중앙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억해두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등비중앙도, 자,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가운데 대칭성, 그 X가 중심이 돼서, 자, X가 주인공이 돼서요, 왼쪽, 오른쪽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성립하는 거거든. 자, 사실 얘만 쓸 수도 있지만 자, 왼쪽에 C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른쪽에 D가 있는데 그럼 어차피 C에서 공비를 두 번 곱해주면은 X가 되는 거고 X에서 공비를 곱해주면은 D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X제곱은 A 곱하기 B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C 곱하기 D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자, 떨어진 이제 거리가 같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자, 문제 6번에 1번입니다. 자, 문제 자, 6번에 자, 1번 봐봐.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는 양수 x, y, g를 구하세요. 라고 했고 어떻게 나와 있냐?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12, y, 48 이렇게 돼 있네. 자, 밑에 좀만 지울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건데, 자, 그러면 x가 센터에 있는 게 들어와야 돼. 센터에 있으니까, 자, x가 센터에 있는데요. 3과 12의 센터에 있다고. 그럼 뭐냐?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해주면은, 그 다음에 양변에 있는 거에 곱과 같다. 그럼 우리가 바로 작성해낼 수 있는 건요. 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 자, x제곱이라는 건요. 두 개를 곱한 거. 36이니까, 제곱해서 36이 되는 거. x는 6 아니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마이너스 6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음수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조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는 일단 x, 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삭제할 수 있겠지. 야, 그래서 얘는 안 되고 x는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y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비 중앙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등비수열의 성질 이용하면 또 구할 수 있지. 자, 왜냐면은 x가 6이거든요. 얘가 6이야. 그럼 여기에 3에서 6으로 갈 때요. 몇이 곱해진 거야? 자, 곱하기 2지. 자, 2 곱해졌고 마찬가지로 2가 곱해졌으니까 12에서 y로 갈 때도 자, 2가 곱해져서 y는 12에다 2를 곱한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은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고,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등차 수열은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훨씬 잘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인데요. 등비 수열은요, 비율이 같은 수열이다. 비율이 같은 수열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어떤 수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 수를 우리가 이제 공비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R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열을 할 수가 있다. 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등비수열의 핵심은요. 자, 첫째 항이 A라는 것과 공비가 R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자잘한 계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을 잘 하냐 못하냐 그 싸움이 될 거야. 그래서 공식들을 암기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내자. 자, 그게 이 단원의 핵심이야. 항사의 관계까지 얘기해줬어요. 등비수열에서는요. 자, A, K번째 항을요, L번째 항으로 나누게 되면은 공비인데 공비의 지수에서 서로 뺄셈으로 표현해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거지. 6층에서 2층 내려가면은 4층 된다. 자, 이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훨씬 편할 거야. 그래서 항사의 관계를 자, R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등비중항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등비중항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센터에 있는 거의 제곱은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거 대칭성만 만족하면은 자, 이렇게 양옆에 있는 것도 되고 두 칸씩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등비중항까지 챙겨주는데 자, 보통 이 공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면은 자,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고 자, 이 공식이 항상 성립하면은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If I can't have you,